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잘 되면은 엄청 그러니까 강한 팀이 아니고 강한 구단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치, 이제 클럽 차원에서 좀 접근을 왜냐면 해야 되니까. 단장 몬치지, 에메리 이렇게 해가지고 왔지. 그리고 에메리도 제가 봤을 땐 지금이 정점이거든요. 네, 온갖 경험 다 하고 왔기 때문에 정점인데 좀 약간 그때 세비야에서 있었던 그 시즌 2 느낌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자, 오늘 마지막 코너 모교부 히트 상품 장구치님 개눈가리 시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스톤빌라 이야기를 할 건데 사실 최근에 아스톤빌라가 챔피언스리그 진출은 확정을 짓긴 했습니다만 올 시즌 막판 마무리가 좋은가라고 물어봤을 때는 좀 그런 편은 아닌 것 같거든요. 최근에 승리도 네. 좀 네. 없는 지 좀 오래됐었고. 네, 그래서 좀 경기 결과는 뭐 아까 저희가 브라이튼 얘기도 잠깐 했었는데 브라이튼한테 0대1로 이제 패배한 것도 있었고 근데 그래도 어쨌든간 시즌 내내 경쟁력 있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걸 이제 유지한 끝에 뭐 챔피언스리그 자리는 차지했다. 그리고 아까도 이제 뭐 저희가 또 얘기했었잖아요. 프리미어리그 이게 순위권이 진짜 저도 이제 시즌 시작할 때도 이제 막 다른 데 여러 군데 나가서도 얘기했지만 근래 들어서 이 정도로 이렇게 빡빡한 거는 저는 처음이었다고 보고 갭이 되게 적었다고 봤는데 굉장히 적은 갭으로 그래서 4위 자리를 차지한 건 맞는데 근데 어쨌든 그 상위권 클럽들의 시즌 내내 있었던 것도 맞아서 충분히 좀 뭐 좋은 얘기를 들어 마땅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아스톤빌라 관련해서는 이제 퍼거슨 경의 발언이 이제 다시 제 주목이 엄청 됐죠. 그 뉴캐슬전 5대1 패배. 네, 패배하고 나서 했는데 아스톤빌라 게임 잘했다. 이게 좀 불운한 경기였지만 진짜 얘네 주목할 만하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똑같이 말했어. 퍼거슨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남자. 퍼남. 장코치. 장코치가 있었거든요. 네, 퍼거슨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남자. 어깨를 나란히 하는 남자. 이제 퍼거슨 감독 그게 커뮤니티에 올라갔을 때 댓글에 장코치 얘기가 많았어요. 아, 그래? 네. 근데 이제 제가 댓글을 하나하나 캡처를 해왔거든요. 장코치도 이 말 했던 것 같은데 키키키. 역시 누가 말하느냐가 중요한 듯.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었고. 근데 퍼거슨인데. 제 댓글에 장코치 분석 존나 날카롭다. 그거 그러면 시즌 초에 최근에 글 올라온 거는 최근 거죠? 그러면? 아니, 그리고 뉴캐슬전 진 경기도 장코치님이 근데 이거 뉴캐슬은 사실 경기 내용 나쁘지 않았다라고 얘기도 했었고 그리고 장코치가 이스타에서 5대1로 졌어도 경기는 빌라가 더 잘했다고 했나 그랬던 것 같은데 라고 이제 얘기했고 이제 그 밑에 안 봐도 악플 존나 달렸겠네 홍대병이라고. 근데 그때 어떠셨어요? 좀 있었죠. 그때가 저 처음 나왔던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개눈깔이라고 처음에 하신 분이 카이 하베르츠랑 아스톤 빌라를 같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뭐 하베르츠가 돈값이랑 상관이 없다고 그다음에 뭐 아스톤 빌라 뭐 5대1로 졌는데 빌라가 잘했다. 너 같은 개눈깔은 처음 본다 이렇게. 진짜. 제 기억으로는 글을 이렇게 같은 내용을 이렇게 댓글을 되게 장문으로 여러 개 다셨는데 그거 두 개를 아마 같이 얘기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분의 말이랑 완전 반대가 되고 하베르츠 잘했고 아스톤빌라 챔스 갔고 그리고 이스타 장코치도 저 경기 아스톤빌라가 경기력은 진짜 좋았다고 했었는데 일반인들이랑 전문가들이 보는 눈은 다른데 어쨌든 이제 또 코치를 하고 계시니까 그런 게 참 재밌는 것 같아. 그래서 장코치님이 이렇게 쭉 얘기하는 게 그래 그래서 장코치 이 말 비슷하게 했었는데 그러니까 1라운드 대패했지만 빌라 재밌을 거다. 그래서 이제 여기 대댓글이 그때도 대놓고 무시당했다. 왜냐면 사실 이제 스코어가 너무 이제 벌어져 있다 보니까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빌라가 이제 못한 경기다.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지금 보면 성부한 개 지리긴 했다. 빌라 돌풍, 하베르츠, 다이어 잘할 거 맞추는 거 보면은 확실히 이 눈이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최근에 장코치의 어떤 그 분위기는 너무 좋죠. 네. 다 예언까지 아니더라도 분석했던 것들이 어느 정도는 다 이제 맞고 있으니까. 근데 저는 똑같아요. 저번에 저희 따로 컨텐츠 한번 같이 했었잖아요. 그때도 저는 예언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제 눈에 그 당시 시점에 보이는 걸 얘기하고 뭐 가끔 예측을 할 때도 있죠. 근데 그럴 때 이제 제가 예측이라고 제 사견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그냥 분석은 말 그대로 그냥 보이는 걸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이제 아스톤 빌라 같은 경우 1대5로 졌지만 괜찮은 부분이 많이 보였고 그리고 그게 파우토레스 데뷔전이었는데 콘사 부상당하면서 아마 교체고 그리고 갑자기 백스리 썼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원치 않는 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에메리 특유의 그 하려는 게 이제 보였기 때문에 얘기를 했던 건데 그러니까 뭐 그냥 그때도 뭐 그렇고 뭐 딱히 예언을 한 건 아닙니다. 매번 말하지만. 이게 약간 자기의 그게 있는 상황에서 하니까 이게 나는 절대 장코치는 말 못해 나는. 난 약간 분위기 휩쓸리는 스타일이거든 사실. 근데 뭐 다이어, 뭐 하베르츠
나는 사실 하베르츠도 최초에는 그 뛰는 거 보고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는데 왜냐면 한 번 나도 좀 부정적으로 딱 보면은 그게 꽂혀가지고 되게 다른 거를 잘 못 보는 스타일이라서 되게 좀 그 주변을 못 보는데 나는 이 분위기가 약간 좀 이 선수의 분위기가 조금 안 좋다, 이 팀이 좀 분위기가 안 좋다 그러면 나도 스타트를 부정적으로 근데 약간 그렇게 몰입해서 약간의 팬 마인드로 분석해서 그래요, 형도. 근데 나는 장구처럼 절대 저렇게 못 보죠. 저는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주제 정해가지고 저희가 얘기를 하기로 하면은 제가 그거를 확실하게 인지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나오죠. 준비를 해서 나오죠. 근데 뭐 옛날에 팟캐스트 할 때도 그렇고 딴 데 나가서 그러지만 이래서 그게 불가피하게 제가 안 됐어요. 그런데 저한테 물으면 정말 모른다고요. 그치. 저 몰라요. 네. 모르면 전 얘기 안 해요. 왜냐면 확신이 있을 우리도 때만 중계 얘기하니까. 중에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제 물어봤을 때 저는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그냥 언급 자체를 안 하거든요. 네, 좀 네. 모른다고 그냥 해요. 근데 그게 모른다고. 베스트예요. 네, 괜히 이제 모른다고. 어설프게 그건 약간 이렇게 됐는데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라고 했다가 그게 이제 틀린 말이 돼버리면 맞아. 거기서부터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네. 내가 그걸 진짜 보이는 것만 얘기하는 거라서. 그래서 저도 방금 좀 찾아봤는데 우나이 에메리 관련해서 아스톤 빌라 관련해서 올 시즌에 저희가 히든풋볼에서 여러 번 시즌 초에도 다뤘는데 그때도 긍정적으로 좀 바라봤는데 이제 시즌 정산 느낌으로 분석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게임 네. 모델부터 요걸 한번 가보죠. 네, 그래서 빌라도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 좀 우나이 에메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약간은 저희가 저번에 바르셀로나 차비 얘기했을 때처럼 약간 그렇게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에메리라는 감독 자체는 사실 지금 프리미어리그 감독하는 사람 중에는 커리어가 좀 솔직히 독특한 사람이에요. 왜냐면 이게 그러니까 뭐 그게 표현이 좀 웃기긴 한데 약간 뭔가 좌천되는 느낌도 조금 있었다가 다시 올라왔다가 그 오르락내리락이 꽤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선수로서 그렇게 막 엄청나게 성공한 케이스가 아니다 보니까 좀 결이 다른데 이게 제가 파리 감독을 이 사람이 했을 당시에 이제 2년 했잖아요. 두 번째 시즌 때 이제 나오기라고 시즌 막판에 그 인터뷰를 되게 길게 한 게 있어요. 막 한 10몇 페이지 막 이렇게 막 한 게 있는데 거기서 얘기해보면 이 사람의 축구 철학이 좀 드러나는데 이제 그걸 토대로 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에메리라는 감독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는 뭐냐면은 뭐 그 이후로 지금 생각이 조금 바뀌었을 수도 있긴 하지만 본인이 이제 가장 원하는 거는 뭐냐면은 시스템적으로 봤을 때는 본인은 이제 4-1-4-1 혹은 이제 4-3-3이라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하죠. 왜 이거를 하고 싶냐면은 그러니까 그 인터뷰에서는 과르디올라가 바르셀로나 감독이었을 때 당시를 얘기를 하거든요. 상대 진영에 가서 경기를 하고 상대 진영에서 이제 공격을 하고 있을 때 만약에 공을 뺏겼을 때 공을 뺏기게 되면은 에메리가 4-3-3 혹은 4-1-4-1 하고 싶어 하는 거는 여기서 즉각적으로 요새는 뭐 우리가 뭐 개겐 프레싱이다 카운터 프레싱이다 얘기를 많이 하는데 공을 뺏긴 직후에 압박을 하기에는 시스템적으로 봤을 때 이게 훨씬 더 적절하다는 거예요. 공을 뺏긴 직후에 선수 간 간격이나 그러니까 그 에메리 감독 표현으로는 뭐라고 하냐면 공격적으로 압박을 한다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 선수 간격 자체가 어쨌든간 이게 특히 8번 미드필더 메짤라 같은 경우가 상대 미드필더는 밑에 올 수도 있지만 기본적인 포지셔닝은 이 미드필더들의 등 뒤기 때문에 여기서 한 라인 위에 이 둘이 있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압박을 하기가 더 편하고 그래서 본인도 기본적으로 본인이 선호하는 건 이제 4-3-3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반면에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맨날 제가 얘기하는 감독이 선수에게 적응하는 것도 있고 선수가 감독에게 적응하는 것도 있는데 이제 전자의 경우에서 보자면 선수들의 특성으로 인해서 4-4-2를 할 때가 이제 있다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에메리는 이제 나누는 게 뭐냐면은 4-4-2를 했을 때 이제 가장 큰 이점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뭐 상대가 공격을 한다고 전개했을 때 상대가 4-3-3을 한다고 하면은 에메리가 얘기하는 4-4-2는 결국에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방금 4-3-3 같은 경우에는 공격을 진행하다 공을 뺏겼을 때 공격적으로 공을 다시 되찾아오기가 좋은데 4-4-2는 사실 지역 방어의 개념이 더 강하기 때문에 공을 뺏어오는 공격적인 압박을 하기에는 적합하진 않다라고 얘기를 해요. 대신에 근데 에메리가 얘기하는 그 2점 4-4-1 했을 때 이점은 뭐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4-4-2라서 지역 방어를 하기에는 굉장히 밸런스가 잘 잡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 입장에서 보자면은 라인을 넘어서기가 이제 굉장히 힘들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왔을 때 특히 이제 에메리 같은 경우 옛날에 발렌시아 감독할 때 이제 그 영상 같은 경우 컨퍼런스 한 영상이 있는데 보면은 압박 같은 경우가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여기서 한쪽을 막고 들어갔을 때 어떤 식으로 압박을 오고 어떤 식을 1차적으로 압박을 하고 그 다음에 압박을 하는 선수의 등 뒤에 커버는 누가 할 것인지 그래서 원칙적으로 굉장히 분명한데 이 부분에서 이제 4-4-2 같은 경우가 이점이 굉장히 크다고 하고
따지고 보면은 빌라에 와서도 지금 이제 거의 사사이 기반으로 하고 네네네. 있잖아요. 지난 소속팀이었던 비아레알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래서 파리에서는 거의 4-3-3 기반으로 계속 경기를 했었고 사실은 감독 본인이 원하는 건 그건 거죠. 근데 이제 비아레알도 그렇고 지금 아스톤 빌라도 결국에는 감독 본인이 하고 싶은 거보다는 사실은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선수에 맞춰서 하고 있는 거다. 일단 큰 틀에서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얘기해 볼 만한 부분은 뭐냐면은 사사이를 하는데 이제 보통 우리가 하는 사사이는 그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라리가로 치면은 뭐 발베르데가 지금 아틀레틱도 그렇고 네네네. 그다음에 비아레알 마르셀리노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 팀들은 사사이를 했을 때 기본적으로 원하는 게 뭐냐면은 공을 상대가 왔을 때 블록을 하고 있다가 미들 블록이나 로우 블록 하고 있다가 공을 뺏었을 때 최전방 2명 그리고 좌우 측면으로 빠르게 역습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아틀레틱은 뭐 이냐키 윌리엄스 있고 니코 윌리엄스 있고 전방에도 뭐 구루세타나 그다음에 오이안 산셋 같은 경우인데 4명으로 4인 역습을 하는 게 이제 메인 목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MLE는 여기서 이제 약간 결이 달라요. 그 인터뷰에서도 그렇고 쭉 소속팀을 이제 보게 되면 나오는 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세비야 때가 또 성공적인 커리어 중에 하나잖아요. 그때 보게 되면 MLE는 이제 계속해서 났던 게 이 자리가 누구예요 보통은? 바네가죠. 네네네. 그때는 바네가였고 비아레알 넘어와서는 또 이제 약간은 다른 게 뭐냐면은 이제 측면 미드필더로 나온 게 뭐 로셀소도 있었고 코켈랑도 있었고 이런 선수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은 따지고 보면은 중앙 미드필더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중앙 미드필더다 보니까 이 사람이 결국에 원하는 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공을 뺏었을 때 공격으로 전환을 하긴 하는데 빠르게 4인 역습을 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약간 저는 표현을 이렇게 세미 트랜지션이라고 반전환이라고 반전환을 해서 여기서 빠르게 역습을 나가서 라인과 라인 사이 간격이 벌어지는 걸 의도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지공으로 전환을 하는 거죠. 여기서 그러다 보니까 세비야 때는 바네가가 왔고 그 다음에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 뭐 한쪽은 제라르 모네노 있고 그 다음에 미드필더는 뭐 코켈랑이나 로셀소 같은 경우가 이제 있었던 거고. 그리고 여기서 교체해도 트리게로스 같은 자원들이 딱 저 역할을 대신하니까 중앙 자원이 측면으로 가는 케이스들이 많다 보니까 선발, 교체, 그러니까 그런 전술적인 기조는 계속 똑같이 좀 유지가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결국에는 그 기조가 지금 아스톤 빌라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즌 초반에는 이제 투톱으로 이제 나왔던 게 와킨스 있고 디아비가 아마 조금 더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근데 이때는 저희가 방금 얘기했던 역습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조금 더 있죠. 조금 더 있는데 근데 시즌 중반 들어오면서부터 아마 제가 다 카운팅을 해보진 않았지만 이제 나오기 시작한 게 여기에 틸레망스가 나오거나 아니면 최근 보면 맥긴이 나와요. 맞아요. 맥긴이 나오면 근데 그러면서 나오는 상황 자체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세비야 때 바네가가 있던 거랑 거의 똑같아지는 거죠. 원래 저번에 저희가 아스톤 빌라 컨텐츠 했을 때는 맥긴이 이제 오른쪽 미드필더로 나온 거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반대로 넘겨주고 막. 이게 상대가 수비한다고 치면 공격 관점이면은 이 사이 상대 측면 미드필더랑 중앙 미드필더 사이 그리고 이 센터백 사이 그래서 뭐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포켓이란 공간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오른쪽 백 같은 경우 이제 공간 가져가느냐 왼쪽에서도 사실 마찬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장치 자체가 사실은 그때랑 거의 똑같이 돼 있는 거죠. 그러면서 빠르게 역습을 할 때는 뭐 할 때도 있긴 하지만 근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게임 플랜 자체는 여기서 공을 뺏었을 때 빠른 역습이 아니고 여기서 세미 트랜지션 반전환해서 다시 공 뺏어 넣고 여기서 지공을 가져가는 거죠. 특히 이제 뭐 레프트백 같은 경우는 디뉴나 그다음에 그 알렉스 모레노 있다 보니까 그 둘은 이제 완전히 라인 타고 오르내리는 선수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경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비아레알 하는 거를 비아레알 이제 챔스도 4강 갔고 이제 유로파도 갔었잖아요. 지금 빌라에서 하고 있는 거는 이제 그때 비아레알이랑 거의 똑같아요. 거의 유사해요. 선수 유형 자체도 다 돼 있고 그리고 제 생각에는 아마 아스톤 빌라 오고 나서 구단 공식 채널이었나? 유튜브 이제 올라온 게 있거든요. 거기서 얘기를 하는데 보면 여기 왜 왔냐? 뭐 프리미어리그 도전 다시 하는 게 어떤 의미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거기서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오기 전에 조사를 엄청나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조사를 얘기를 하는 게 팀에 대한 조사만 한 게 아니고 구단의 역사나 뭐 전반적인 거에 조사를 했는데 내가 이번에 한번 도전을 해볼 만하다고 생각이 돼서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다 얘기하는 거를 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어느 정도 이제 뭐 몬치가 있는 것도 있었겠지만 비아레알 때 했던 거를 이 팀을 분석해서 봤을 때 이걸 어느 정도 그대로 이어갈 수 있는 팀이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오지 않았나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저도 요번에 리버풀전 보면서 무슨 생각이었냐면은
그 역습에서 뭐 와킨스랑 뭐 옵사이드, 네. 뭐 베일리 옵사이드 뭐 이런 것도 있긴 했지만, 네. 이거 비아레알 역습 때랑 되게 비슷하다. 뭔가 네. 유형도 그렇고. 네. 단순하게 이제 공 뺏은 이후에 전체적으로 라인 올라가는 게 아니고 공격수들 4명이 쫙 올라가서 뭔가 마무리하고 네. 이런 느낌을 저도 네. 많이 받았어서.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아스톤 빌라는 그러니까 둘 다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레온 베일리나 그다음에 뭐 무사 디압이 나오고 하면은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냥 전형적인 마르셀리노나 발베르데 감독의 그 4인 역습을 하는 사사이도 할 수 있고 반면에 그 측면이나 특히 이제 이 자리에 맥긴이 나오거나 아니면 틸레망스가 나왔을 경우에는 세비야 때 봤던 것처럼 그러니까 반전한 빠르게 역습 나가는 게 아니고 공을 뺏고 템포 죽여서 거기서 지공으로 넘어가는 형태의 공격도 할 수 있고 네. 그래서 그게 프로젝트 관점에서 봤을 때도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이게 잘 맞아 있고 그리고 그런 걸 어느 정도 보장해 준다고 얘기가 됐기 때문에 이 사람도 결국에는 오지 않았나 네,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에메리 이 감독 커리어를 쭉 생각해보면 이제 알메리아에서 처음 네. 출발했잖아요. 그래서 네. 거기 승격시키고 근데 저는 그 중간중간 보면서도 꽤나 그 본인의 생각이 좀 독특하다 해야 되나? 이제 그런 걸 느낀 게 이제 모스크바도 잠깐 갔었잖아요. 네네. 이 감독이. 근데 나는 뜬금없이 러시아 쪽으로 가도 물론 이제 뭐 제안이 좋고 이제 본인이 플랜적으로 이제 생각을 했으니까 간 거겠지만 뭐 모스크바 간 것도 좀 그렇고 그리고 그 중간에 한번 세비야 때인가 언젠가 갑자기 무슨 콜롬비아의 무슨 보고타 그 수도 연고로 하는 클럽 감독 맡고 싶다 막 이런 그래? 인터뷰도 막 하고 그랬었거든. 오. 그래서 이 사람도 단순하게 이런 그 주류 무대에 있는 팀들이 아니라 되게 본인 그런 철학이나 뭐 축구적으로 뭔가 맞는 게 좀 있다고 느껴지면은 행선지에 대해서는 되게 열려있는 감독이다 좀 이런 생각 많이 하긴 했거든요. 근데 그 정도 돼야 또 이렇게 성공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딱 이 말씀하신 게 재밌는 게 뭐냐면 네. 그 제가 지금 이렇게 인터뷰 내용을 이렇게 계속 설명을 한 건데 그 인터뷰에서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목표가 뭐냐 이렇게 물어요. 목표가 뭐냐고 물으니까 뭐 돈 많이 주는 클럽 그리고 뭐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뭐 세계 최고의 클럽에서 일하는 게 내 목표일 수도 있는데 근데 사실은 그게 내 진짜 목표는 아니고 그냥 내 목표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그 스페인어로 엔트레나르고 이제 영어로 하면 트레이닝이죠. 트레인 하는 거다. 내 목표는 트레이닝 하는 거다. 근데 트레인을 하는 게 나는 너무 재밌고 그게 즐거우니까 트레이닝 하는 게 목표인데 트레이닝을 할 수 있으면은 사실은 뭐 그렇게 크게 관계없다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그거 외적으로 아마 뭔가 이유가 있겠죠. 뭔가 이유가 있는데 그거랑 맞아 떨어지면은 사실은 그러니까 어디든 상관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스톤 빌라 왔을 때도 조금 저는 이제 막 부임 소리 막 났을 예, 예, 때도 예. 좀 의외라고 생각도 했었어요. 왜냐면 잘하고 있는데 지금 라리가에서 비아리알 우승도 했고. 그죠. 유로파 우승했고 챔스 4강 갔고. 네. 그리고 저는 제가 축구 보면서 이제 봤던 팀 중에 그러니까 그 제가 쓰면 컴플리트하죠. 그러니까 완벽한 게 아니라 완전해요. 공격, 예. 수비, 공격 전환, 수비 전환, 그리고 세트피스까지 했을 때 5개 국면에서 모두 다 최정상이었던 거는 우나이 에메리 비아레알이랑 그 다음에 지금 아스날인 것 같아요. 제가 본 관점에서. 아스톤 빌라? 아스날. 지금 왜냐면은 이 감독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강조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게임 모델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근데 게임 모델을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이제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은 뭐 내려앉아서 수비, 그 다음에 뭐 올라가가지고 뭐 옛날엔 또 막 티키타카라고 하고 막 점유율 축구라고 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극단적으로 해서 예를 들면 뭐 클롭이나 항상 얘기 나오는 게 클롭이 아니면은 뭐 과르디올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잖아요.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아스날 같은 경우도 그렇고 에메리 같은 경우도 그렇고 에메리는 특히 이제 계속 말을 하는 게 뭐냐면 게임 모델이라는 걸 사실 어떻게 정의하느냐에서 대답이 달라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게임 모델이라는 걸 얘기를 해서 달라질 수가 있는 게 근데 보통은 그러더라고요. 게임 모델을 얘기할 때 보통은 사람들이 자꾸 다 시스템을 얘기한다고. 4-4-2 하는지 4-3-3 하는지 뭐 3-5-1 하는지 얘기하는데 자기 생각에는 그건 아니고 결국에는 게임 모델이라는 거는 팀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끔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비아레알을 왜 제가 굳이 꼽냐면은 챔스 그때 4강을 갈 때 보면은 비아레알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제가 혹시 그거 한 번만 띄워주겠어요? 그 컨퍼런스 저거 있는데 예, 저게 언제냐면은 저게 좀 확대해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화이트보드가 저게 뭐냐면 이제 요일 써 있는 거예요. 토요일날 훈련한다고 이거 치고 직접 찍으신 거예요? 아니 그 영상이 있습니다. 에메리 비데오라고 그 유튜브 채널 있는데 에메리 비디오. 예, 저게 발렌시아 때니까 13년 전 진짜 옛날이다. 저게- 머리 스타일은 똑같다 진짜. 저게 어디냐면 레알 소시에다 홈구장이에요. 저 사람도 저기 기프스코아노
북쪽 동네 사람이라서. 그러니까 소시에다드 영구 출신이고 아예 유스를 소시에다드에서 네. 선생활 시작한 케이스라서. 그러니까 샤비 알론소, 미켈 아르테타, 안도니 이라올라, 우나이 에메리, 줄렌 로페테기 다 저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 때도 컨퍼런스를 해가지고 저게 레알 소시에다드 홈구장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컨퍼런스 이제 13년 전에 한 건데 저기에서 자세히 보시게 되면 뭐냐면은, 그러니까 보통 요새 한국에서 얘기하는 주기화거든요. 주기화여서 일요일 경기한다 치고 월화수목금토 이제 뭐 한다고 이제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저게 다 뭐냐면 다 훈련이에요. 월요일날 뭐 이래서 훈련하고, 화요일날 이래서 저거 하고, 수요일날 이래서 저거 하고, 이렇게 다 돼 있는 거거든요. 돼 있는데 이제 저거를 설명을 하기 전에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7대3 룰을 얘기해. 자기 이제 원칙에서 7대3. 그러니까 공격과 수비 이제 포함했을 때 7대3인데 뭐냐면 7은 우리예요. 3은 근데 우리 거를 정하는 상대. 상대가 뭘 할지에 따라서 우리 게 바뀌기 때문에 훈련을 준비할 때 7대3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3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러니까 저 때도 10몇 년 전에도 그 원칙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완전한 축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제 생각에는 그 경기 컨텍스트, 경기 흐름을 예상하는 능력이 다른 사람보다 좀 뛰어나다고 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그래서 맨체스터 시티랑 해요. BRR인데. 그러면은, 얘네가, 그냥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냥 우리도 생각하잖아요. 공 점유율 맨체스터 시티가 많이 가져가겠지. 뭐 한 7대3 나오겠지. 뭐, 아니면 적은 뭐 한 6.5 대 3.5 나오겠지 하는데, 근데 단순히 그게 아니고, 6.5 대 3.5거나 7대 3이어도 걔네가 공을 어디서 누가 갖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수비를 어떻게 하는지를 예상하는 거죠. 구체적인 경기의 상황으로. 그래서 뭐 공이 여기 있으면 뭐 오른쪽 센터백한테 공이 좀 더 많이 간다고 생각을 하면은 여기서 봤을 때 여기서 갔을 때 우리가 압박을 가면은 여기서 2대1이 나오니까 이거를 압박을 하고 여기서 중앙 미드필더가 받으러 오면은 커버링을 어떻게 했다. 이 상황을 가지고 저 훈련을 보시면 그러니까 그걸 토대로 제가 저번에 한번 얘기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작은 사회인 거죠. 작은 사회. 그러니까 유닛. 저는 유닛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유닛 단위로 저렇게 훈련을 다 쪼개놓은 거예요. 유닛 단위로. 어떨 때는 이제 백라인, 그러니까 뭐 저 때는 4-2-3-1을 4-2라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전방은 4-2-3-1이니까 3-1이라 그러고, 나눠서 이쪽은 한쪽 수석 코치 훈련하고 이쪽은 자기가 하고, 아니면은 지금 방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묶어놓는 거예요. 경기 중 나오는 상황으로. 그래서 그거를 예측을 해가지고 훈련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측력이 뛰어나고 그걸 토대로 훈련을 하고 경기를 준비하니까 완전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면은 저번에도 저희가 얘기했었잖아요. 백라인 하는데 얘네 뭐 해가지고 3-2-5로 해. 얘네 3-2-5로 하니까 5명이야. 그러면 박스 내려갔네? 박스 내려가서 우리가 좀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야? 그냥 3-2-5네? 그러면 그냥 윙 둘 내려. 6대5 걸어. 6대5 걸어버리는 거죠. 왜? 이 상황이 우리가 박스 근처에서 계속 내려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은 여기서 베스트가 뭔지를 생각해서 그냥 6대5로 그냥 수적 우위 가져가 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지금 저기 보시는 것처럼 주중에 계속해서 훈련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조금 다른 감독보다는 앞서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제 뭐 전체적으로 이제 이런 준비나 이런 거에 대해서 에밀리 감독이 잘 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 팀에서 성공을 했었는데, 소위 말하는 파리 생제르맹이나 아스날에서 잘 안 됐잖아요. 그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냥 근데 저는 그건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해요. 프로젝트 관점에서. 아스날 때는 솔직히 그때 자체가 저는 유로파리그 결승 간 것도 굉장히 큰 성취였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당시 시점으로. 근데 이제 우승을 못했으니까 결국은 아쉬운 건데, 유로파리그 우승한 것도 그렇고, 파리 때도 이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파리 때도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지금 파리랑 그때 파리랑 또 다르거든요. 사실 보게 되면. 그리고 이제 본인이 얘기를 하는 게 첫 시즌 왔을 때 어려움이 뭐였냐고 얘기를 하냐면 이브라이모비치가 나간 게 굉장히 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단연간 있고 시스템 자체가 거기서 이제 들어가고, 막말로 그냥 이브라이모비치 골 어시스트 이제 막 열 몇 개씩 다 때려박는 선수였잖아요. 뭐 골은 수십 골 넣었으니까. 근데 그 선수가 빠지고 그 선수가 없는 체계를 이제 구축하는 거 자체가 자기한테 챌린지였는데, 어쨌든 간 까바니라는 다른 유형의 선수가 와서 그걸 어느 정도 하게끔 만들어서 자기는 되게 만족하고, 그리고 물론 리그왕 상황이 지금이랑 그때랑 바뀌긴 했지만 승률이나 이런 거 보시면은 ML는 되게 좋은 편이에요. 파리 감독 치고. 근데 사실은 뭐예요? 그 챔피언스 리그에서 그 바르셀로나한테 지고, 그 다음에는 레알 마드리드한테 지고, 그게 너무 크게 각인이 됐다 보니까 그런 건 사실 이제 언급도 안 되는 거죠. 아스날에서는 약간 좀 그냥 어떤 팀이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서 에메리가 있어서. 저는 뭐 못했다고 생각 안 해요. 근데 왜냐면 아스날 팬들은 다들 기억하실 텐데, 그때 막 디렉터도 그렇고 막 엄청나게 막 바뀌고 계속 막 왔다 갔다 하는 복잡한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볼게요. 아까 뭐 제가 처음에 할 때 저 K7 팀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막 K7 다 졌다 그랬잖아요. 다 졌다고 했는데,
제가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상황 자체가 저는 똑같아요. 저는 물론 새로 들어온 선수 때문에 지금 아까 보신 것처럼 다른 게임 모델 또 구축하고 이제 변화를 줬지만 그때의 저나 지금의 저나 물론 지금이 더 나은 사람이긴 하지만 그때도 대동소이하단 말이죠. 근데 저는 그냥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요. 아마추어도 그렇고 프로도 그렇고 선수의 그 퀄리티 차이인 거지 결국에는 제가 맨날 프로젝트 하는 게 거기 있는 거예요. 올바른 선수랑 올바른 해가지고 환경 자체가 갖춰져 있지가 않으면은 감독도 결국엔 톱니바퀴기 때문에 안 돌아가는 거죠. 근데 아스날은 약간 시점으로 봤을 때 좀 그런 시점이었다고 보고 뭐 지금은 이제 다음 넥스트 스텝으로 넘어온 거죠. 아스날. 네네네. 그러면 에메리 감독을 봤을 때는 뭐 에메리 감독의 선택이나 이런 것들이 완벽하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사실. 물론 그 안에서 뭐 본인이 분명히 뭔가 미스라고 이제 생각할 판단 만한 미스한 것도 것들이 있겠지. 제가 그거 영상 그거 보여주겠어요? 근데 이제 저기 보시게 되면 그때 컨퍼런스인데 방금 저희가 막 훈련 같은 경우 얘기를 했잖아요. 훈련을 얘기를 했는데 저게 뭐냐면 그 훈련을 해서 경기 중에 나온 장면이 저렇게 파일로 하나씩 다 있는 거예요. 경기별로. 훈련 때인가요, 저거? 아니요, 영상이? 경기 때. 그러니까 경기 때? 훈련을 해서 그 네. 토대로 네. 나왔던 실제 경기 장면이 저기 있다는 거죠. 네, 아까 제가 제 팀 보여드린 것처럼 제가 맡고 있는 팀 보여드린 것처럼 저게 다 있는 거예요. 저게 근데 저게 13년 전에 저렇게 있는 거예요. 13년 전에. 대단하다. 그러니까 대단하다. 그래 진짜. 파일 보면은 진짜 좀 옛날 그런 느낌이긴 하네. 저게 제가 캡처한 건데 이게 폴더라 보면은 엄청 많고 제가 저번에 아스톤빌라 할 때도 얘기했지만 이 사람은 그 다큐 보면은 필름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옛날에는 경기를 찾아보려고 필름을 집에 창고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계속 보는 사람이에요. 엄청난 감독이구만. 네, 그러니까 예측력이 아무래도 뛰어나겠죠. 표본을 많이 가져갔으니까. 축구에 진짜 미쳤구나. 네, 그러니까 저런 사람이니까 제가 그러니까 보통의 저 레벨 사람들은 다 저렇게 하는 그렇지. 거예요. 네, 다 저렇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파울루 벤투아스도 이제 뭐 김판국 감독이 얘기했던 것처럼 경기 결과가 상관없이 근데 이 사람 방법이 틀렸다고 얘기하기는 힘들다라고 하는 게 저기 있는 거예요. 저렇게 하고 그리고 본인이 계속 얘기를 해요. 잘 때 다음날 훈련을 뭘 할지 생각한대요. 훈련을 뭐 하고 했다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또 그거를 생각하면서 또 일어나자마자 그걸 생각한대요. 이걸 할까? 저걸 할까? 이렇게 하는 게 낫나? 저렇게 하는 게 낫나? 그리고 이게 저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저 레벨 모든 다 감독들의 그러겠지. 인터뷰를 보면은 저게 표현이 다르지만 다 공통적으로 얘기해요. 시메오네 같은 경우도 이제 막 자기 농담조로 얘기하는 게 넬슨 비바스 그 수학 코치 있잖아요. 예. 수학 코치인데 뭐 걔는 그 아시나요? 동현 중간에 그 간식 먹잖아요. 네. 간식 4끼 먹으니까 간식 먹는 시간이 있거든요. 이게 뭐 훈련 끝나고 이제 점심 먹은 다음에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야 이번 주 경기는 뭐 3-5-2로 해서 라인업 이렇게 해서 훈련하자 한대요. 근데 점심 먹고 있다가 집에 가가지고 계속 생각한대요. 생각하다가 내가 간식 먹은 다음에 생각이 바뀌어요. 전화 왔네요. 또 아니다. 야, 이렇게 하자. 다른 이렇게 하자. 거자. 이렇게 하다가 했다가 또 끊어요. 근데 또 그 다음날 아침 가가지고 훈련장 가가지고 야, 아니야. 또 이렇게 하자. 근데 저 레벨 사람들은 저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하루 종일 그것만 생각하고 거기서 계속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계속 시뮬레이션을 머릿속으로 돌리는 거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알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 B, C 중에 생각을 하다가 이번 경기에 C를 해보자라고 C를 했어요. 근데 실제 이제 경기를 해보니까 A를 하는 게 좀 더 낫었겠네라는 생각을 저 사람들은 알죠. 근데 우리는 저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저도 그거를 유추를 해서 어느 정도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 사람들 같은 경우가 뭐라 그러지? 아예 틀렸다라고 하기는 사실 힘들다는 거죠. 뭐 그러네. 그리고 근데 네. 장코치는 지금 그러면 본인이 생각했을 때 본인은 축구 공부를 어떻게 해요? 왜냐하면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 네. 혹시나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본인들도 전술적이나 어떤 축구 공부를 좀 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가볍게나마 어떤 식으로 시작했으면 좋겠고 물론 에메리급으로 저렇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네. 저거는 직업이기도 하고 네. 저런 게 젊었을 때부터 저렇게 이제 나아가겠다고 생각한 사람이니까. 네. 근데 보통의 사람이 어느 정도 소위 말해서 뭐 작게는 유튜버로서 네. 아니면 축구를 이제 앞으로 본인이 직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뭐 전문가가 좀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어떤 식으로 좀 힌트를 얻고 시작을 하면 좋은지. 저는 구간을 끊어서 보는 걸 일단 추천을 드려요. 그러니까 그게 쉽지는 않긴 한데, 그러니까 보통 공 가지고 있으면 공격, 수비하고 있으면 수비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 전 상황을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공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 예를 들어서 골킥이었어요. 그럼 골킥이 나오기 전에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보는 거예요. 골킥이 왜 나왔는지를 보고 지금 골킥이 그리고 왜 나왔고 골킥 다음에 그럼 또 어떻게 됐는지를 보는 거예요.
계속 원인을 찾는 거구나. 네. 이 스타트가 왜 네. 이렇게 됐는지. 네. 어떤 상황이 났을 때 이 네. 스타트의 원인은 뭐였을까라는 거. 이 상황 봤을 때 상황이 여기서 잘못된 데가 아니고 네. 왜 이 상황에서 이 지역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지? 라고 하면서 계속 거꾸로 가면서 네. 그 움직임을 판단해보는 버릇을 좀 기르면 좋다. 네, 그래서 이게 공격인지 아니면은 공을 뺏어서 역습을 하는 건지 아니면 수비를 해도 이게 내려앉아서 정렬이 된 상황에서 수비인지 아니면은 공을 뺏긴 직후에 수비를 하는 건지. 그러니까 그거를 구간을 끊어서 보다 보면 이제 흐름이 어느 정도 이게 매치 컨텍스트가 파악이 어느 정도 돼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 있고 근데 사실은 제일 큰 게 그거죠. 그러니까 방금 제가 에메리 얘기할 때처럼 네. 그러니까 내가 내 팀을 분석해야 사실은 이제 그거를 제일 많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예요. 뭐라지? 미술 작품 같은 거죠. 그래서 막 색깔 그냥 물감 주고 야 12가지 11가지 물감 준 다음에 야 그려봐 라고 한 다음에 근데 그냥 그린 거 완성품을 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나무를 그렸어요. 나무를 그려서 야 이거 나무네 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 쉽죠. 근데 했을 때 그 색깔을 줬을 때 내가 뭘 그리고 나무의 나뭇가지를 뭘 그리고 나뭇잎 개수를 어떻게 그리고 나무 결을 어떻게 그릴 것이며를 생각하는 건 사실 온전하게 창작이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코치랑 일반인의 갭이 사실 거기서 생기는 거죠. 그걸 알고 내가 어디를 조금 더 잘 그렸어야 되지? 내가 이거를 좀 그렸으면 조금 더 괜찮았겠네라고 이제 해서 그렇게 경기를 보다 보면 이제 들어오는 게 점점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림을 보더라도 일반인이 보는 거하고도 전문가가 보는 또 그림이 다르잖아요. 네. 이 지금 그림 그린 사람은 저쪽 그렸을 때 저쪽 부분을 좀 신경 써가지고 저런 디테일을 줬네요. 우리는 그 전문가들이 또 그렇게 얘기하잖아. 어떤 디자인을 보거나 할 때. 그 사람도 그려봤으니까. 아니까. 이게 이렇게 그렸을 나도 이거 이렇게 그렸을 때 저렇게 됐는데 저 사람도 저렇게 했네 그러면서 이제 보이는 거 예를 들면 그게 상대 팀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자 이렇게 장코치님과 아스톤빌라 얘기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다음 시즌 아스톤빌라는 좀 간략하게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저는 계속 경쟁력 있는 모습 유지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왜냐면은 이게 또 경제적으로 투자가 계속 잘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아스톤빌라가 돈을 또 이제 안 쓰는 클럽이 아니라서. 그래서 제 생각에는 조금 뭐 챔스 성적이 이번 시즌 또 다음 시즌 중요할 것 같긴 한데 에메리의 토너먼트 물론 챔스에서 이제 파리 생제르맹을 이제 이끌고 좋지 않았지만 또 다른 팀을 이끌고는 또 어쨌든 4강까지도 가고 뭐 되게 유로파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토너먼트에서는 강자라고 봤는데 아스톤 빌라를 가지고 챔스? 야 이것도 진짜 재밌는 부분이긴 하다 사실. 그리고 빌라는 사실 챔피언스리그 위너입니다. 그렇죠. 네, 맞아요. 이제 그때는 이제 유러피언 컵이긴 했지만. 그러니까 이게 뭐 대진도 좀 따라줘야겠지만 더 높은 데까지도 갈 수 있다고 봐요 저는. 왜냐면은 이 감독 영향력 자체가 훨씬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파리보다는. 그 본인이 그걸 얘기를 해요. 자기 감정 표현도 파리 때는 엄청 많이 줄였다고. 여기에 적응하기 위해서 줄였다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파리 때 승률 보잖아요. 70% 후반대, 80% 초반대입니다. 네, 이게 임팩트 있는 토너먼트 탈락이 있어서 그렇지. 네, 챔스 때문에 그렇지 우승할 수 있는 것도 아마 다 했을걸요? 푸드 프랑스 다 했어요. 트로페 대 샹피옹 다 먹고. 다 우승했어요, 다. 네. 도메스틱은 다 했어요. 다음 시즌 챔스도 그러면은 아스톤빌라 궁금하다. 궁금하죠?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잘 되면은 엄청 그러니까 강한 팀이 아니고 강한 구단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치, 이제 클럽 차원에서 좀 접근을 해야 되니까. 단장 몬치지, 에메리 이렇게 해가지고 왔지. 그리고 에메리도 제가 봤을 땐 지금이 정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온갖 경험 다 하고 왔기 때문에 정점인데 이 사람은 그 사고 방식이 엄청 좀 열려 있어요 생각보다. 말하는 걸 보면. 그래가지고. 좀 약간 그때 세비야에서 있었던 그 시즌 2 느낌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내 관상이 좀 열려 있어. 마음이 좀 넓고 그래. 오픈 마인드 관상. 관상이 그런 관상이야. 구대분잉 하니까 바로 이것도 하잖아요. 이제는 먹혀요. 이게 사람이 어떻게 경험을 해봐야 돼 이런 걸. 열린 관상 또 이주원 대표님과 함께했던 히플라이브 목요일. 그렇습니다. 오늘 개눈가리 시선은 아스톤빌라 프로적이었고 히플라이브 목요일은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봐요.